아빠한테 털어놔봐. 마침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연애 끝나고 나서요. 연애. 이틀 전 가족연애 말이냐. 네. 그날 밤에 참모부장 박대령이 수연은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기명의 가슴 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대령이 어떻게 했다는 거냐? 술에 취해서 저를 뒤에서 안았어요.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한기명의 혈압이 급상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거절했죠. 밀어내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뭐?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젊은 여군이 예쁘게 생겨서 그런다고. 그리고 이런 건 군대에서 흔한 일이라고. CCTV는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내 딸의 눈물은 기록됐습니다. 준장 출신 아버지가 딸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군 조직과 맞선 이야기. 과연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이른 아침 공기는 유독 차갑고 맑았습니다. 한기명은 언제나처럼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죠. 예비역이 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군복 대신 운동복을 입고 집 앞 산책로로 나섰을 때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 끝자락에서 희미한 깃줄기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산책로 곳곳에는 이른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기명은 그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준장 계급장을 달고 있던 시절의 무거운 책임감은 이제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의 걸음걸이에는 군인 특유의 단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군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동네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기명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무척 소중했습니다. 수십 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세월 동안 꿈꿔왔던 평온한 은퇴 생활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기명이 따뜻하게 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고 한기명은 계속해서 산책을 이어갔어요. 가끔 지나가는 조깅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도 젊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소위 시절, 끝없는 훈련과 임무 수행으로 바쁘게 살았던 시간들이 지금은 그리운 추억이 되었네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을 때 문득 딸 수연이 생각났습니다. 이틀 전 사령부 가족연회에서 만났을 때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평소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침울해 보였던 수연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연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군인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고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사관학교 진학을 꿈꿨죠. 그 꿈을 이뤄 현재 중위 계급까지 진급한 딸이 한기명에게는 무엇보다 큰 자랑이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수연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집에 들를 때마다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평소 좋아하던 아버지표 김치찌개도 몇 숟가락 뜨지 못하고 그만두곤 했어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예전처럼 밝게 웃는 모습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빠, 별일 없어요. 그냥 요즘 업무가 좀 많아서 피곤할 뿐이에요. 연회장에서 한기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을 때 수연이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장까지 진급했던 한기명의 눈에는
딸의 말과 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훤히 보였어요. 수연의 눈동자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불안감과 두려움 같은 것이 어려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들어 수연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현역 군인인 딸에게 아버지가 자꾸 안부를 묻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수연은 어려서부터 독립심이 강했고 웬만한 일은 혼자서 해결하려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예전 동료였던 이영수 대령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영아, 잘 지내지? 오늘 시간 있으면 차나 한잔하자. 그래, 좋다. 어디서 만날까? 시내 카페 어때? 내가 자주 가던 그곳 말이야. 한기명은 가벼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영수는 현재 예편 준비 중인 대령으로 둘 사이의 우정은 20년도 넘었죠. 함께 여러 부대를 거치며 쌓인 전우에는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영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뭐, 그럭저럭. 자네는? 예편 준비는 잘 되어 가나?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영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지만 한기명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군 생활 말년이 되면 누구나 복잡한 심경을 갖게 되는 법이니까요. 요즘 수연이는 어떻게 지내나? 이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기명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갑자기 수연이 얘기를 하나? 뭔가 들은 게 있나? 아니야, 그냥. 이틀 전 연회에서 봤는데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한기명의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영수의 말투와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묻기에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원래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잖아. 업무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한기명이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오히려 한기명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딸아, 몸 관리 잘해라. 무리하지 말고.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네, 아빠. 걱정 마세요. 평소 수연이라면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붙였을 텐데 이번에는 너무 간단하고 건조한 답장이었습니다. 한기명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한기명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연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언젠가 자신도 멋진 군인이 되겠다고 말하던 수연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 순수했던 딸이 지금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 한기명의 마음속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영수와의 만남 이후 더욱 짙어진 의구심이 그를 괴롭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이 보내는 짧은 답장들,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잦아진 것, 그리고 무엇보다 연회장에서 보였던 그 불안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기명은 결국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연이 근무하는 사령부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어요. 예고 없이 찾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버지로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령부 정문에 도착했을 때 한기명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비역이 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곳의 공기는 낯설지 않았어요. 경비병이 그를 알아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기명 예비역 준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네.
딸 수연중이를 만나러 왔는데 지금 근무 중인가?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병이 내부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중위님이 오늘 조퇴하셨다고 합니다. 1시간 전쯤에 나가셨다네요. 한기명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이 조퇴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평소 책임감이 강해서 웬만해서는 정시 퇴근도 잘하지 않던 딸이었는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기명은 수연의 집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몸이 아파서 일찍 들어간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수연의 원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 더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수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기명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평소 연락이 닿지 않는 일이 거의 없던 딸이었는데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연의 집 앞 계단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기명이 고개를 돌리니 수연이 힘없는 걸음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빛도 창백했습니다. 아빠, 왜 여기에?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기명은 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눈동자에는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야윈 것 같았습니다. 너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나? 조퇴했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기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연아, 정말 괜찮은 거냐? 아빠 눈에는 내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수연은 잠시 말없이 서 있더니 집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아빠. 집 안은 평소와 달리 어수선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빨래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널려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평소 깔끔한 성격의 수연답지 않았습니다. 차라도 한 잔 끓여줄게. 수연이 부엌으로 향했지만 한기명은 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수연아,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순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빠, 말해봐, 딸아. 뭐가 그렇게 힘든 거냐? 수연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렸어요. 한기명은 딸을 소파에 앉히고 옆에 자리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되니까 아빠한테 털어놔봐. 마침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연애 끝나고 나서요. 연애? 이틀 전 가족연애 말이냐? 네. 그날 밤에 참모부장 박대령이 수연은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기명의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대령이 어떻게 했다는 거냐? 술에 취해서 저를 뒤에서 안았어요.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한기명의 혈압이 급상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거절했죠. 밀어내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뭐?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젊은 여군이 예쁘게 생겨서 그런다고. 그리고 이런 건 군대에서 흔한 일이라고. 한기명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일을 신고했냐? 했어요. 다음 날 바로 상부에 문제 제기했어요. 하지만 오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기술적 문제로 해당 시간대 영상이 지워졌다고요. 한기명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증거가 그냥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 조용히 넘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문제를 크게 만들면 저한테도 좋을 게 없다고. 아빠,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연이 아버지 품에 안기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기명은 딸의 등을 토닥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 이런 일을 당하고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아빠가 나서겠다. 한기명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딸의 고백을 듣고 나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당황스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 한쪽 옷장 깊숙한 곳에는 한기명의 저녁복이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녁식 때 입었던 정복이었죠. 옷장 문을 열고 그 정복을 바라보니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의롭고 떳떳한 군인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세월들이었어요. 한기명은 천천히 정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준장 계급장이 그대로 달려 있었어요. 비록 예비역이 되었지만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옷의 무게를 짊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한기명은 예전 동료였던 정보처 출신 최민호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민호는 현재 예편에서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군 내부 상황에 정통한 인물이었어요. 민호야, 나 한기명이다.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나? 기명이 형?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최민호는 한기명의 심각한 목소리 톤을 알아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조용한 곳으로 하자. 내가 아는 곳 중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두 사람은 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기명은 최민호에게 수연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최민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박대령 말이죠? 참모부장 박종민. 그 사람 알고 있나? 잘 알죠.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있어요. 이번이 처음은 아닐 거예요. 한기명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뜻이냐?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조용히 덮어졌죠. 피해자는 다른 부대로 전출됐고요. 그런 일이 또 있었다는 말인가?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현재 차기 준장 승진 후보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군 수뇌부에서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기명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당한 일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럼 CCTV가 지워진 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 같습니다.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이 일에 개입하시려면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상대가 만만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기명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아직도 군 내부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나? 왜요? CCTV 삭제 로그를 확인해 보고 싶다. 정말로 기술적 문제였는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지운 건지 알아보자. 최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 그건 불법입니다. 발각되면 큰일 나요. 내 딸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부탁한다. 최민호는 한기명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이틀 후 최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둘은 다시 조용한 곳에서 만났어요. 형, 확인해 봤는데 정말 심각해요.
최민호가 노트북을 꺼내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연애 당일 CCTV 시스템 로그를 보니 문제의 시간대 영상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에 삭제됐어요. 그것도 관리자 권한으로요. 관리자 권한? 네. 일반적인 기술적 오류라면 이런 로그가 남지 않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거죠. 한기명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누가 삭제했는지 알 수 있나? 계정명은 나와 있지만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더 조사해 봐야 해요. 그때 한기명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어요. 전역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딸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사세요. 한기명은 문자를 보고 최민호에게 보여줬습니다. 형, 누군가 형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좋다. 이렇게 나온다는 건 저들도 약점이 있다는 뜻이니까. 한기명은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계속 진행할 거다. 내 딸이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형,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어떤 수를 쓸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한기명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옷장에서 저녁복을 다시 꺼냈어요. 비록 현역은 아니지만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한기명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이 일을 해결해 보겠다. 아빠, 위험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안 된다.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해. 그게 군인의 도리다. 하지만, 딸아, 아빠를 믿어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한기명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기명은 정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준장 계급장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비록 예비역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현역 못지않은 군인의 자세로 임할 것이었습니다. 한기명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민호의 도움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박대령의 과거 행적을 파헤쳐보기 시작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박대령의 성비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한기명은 서재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구해온 내부 자료였어요. 그 중에는 지난 몇 년간 박대령과 관련된 신고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여군들이 제기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관련 신고였죠.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니. 한기명은 자료를 읽으면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총 5건의 신고가 있었는데 모두 증거 불충분이나 오해라는 이유로 무마되었어요.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다른 부대로 전출되거나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년 전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피해자가 바로 수연의 동기였던 김소혜 중이었어요. 한기명은 김소희를 기억했습니다. 수연과 함께 사관학교를 졸업한 똑똑하고 성실한 여군이었죠. 한기명은 바로 김소희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 연락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최민호에게 부탁해서 김소희의 현재 상황을 알아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형, 김소혜 중이 전역하고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요. 정신과 치료? 네. 심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현재 부모님 집에서 요양 중이에요. 한기명은 김소희의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김소희의 집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한기명이 정복을 입고 찾아갔을 때 김소희의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기명 준장님이세요? 수연이 아버지시죠? 네, 맞습니다. 김소희 씨와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김소희의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기명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김소희가 앉아 있었는데 예전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생기 없는 눈동자와 야윈 얼굴이 한기명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소희야, 나 기억하니? 수연이 아버지야. 김소희는 한기명을 알아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 언니, 괜찮아요? 소희야, 사실 수연이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 박대령한테 말이야. 김소희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역시 저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김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2년 전 부대 회식 자리에서 박대령이 자신을 따로 불러내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김소희가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박대령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거짓 신고를 한다고 결국 견디다 못해서 전역했어요. 김소희의 어머니가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그 일 있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무서워해요. 한기명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현실이 참담했어요. 소희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아저씨가 반드시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할 테니까.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김소희는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증거가 있어. CCTV가 인위적으로 삭제된 기록도 확보했고, 김소희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소희야, 혹시 너처럼 피해를 당한 다른 사람들 연락처를 알고 있니? 김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박대령 때문에 힘들어했던 후배들이 몇 명 더 있어요. 한기명은 김소희에게서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더욱 확고한 결심을 다졌어요.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기명은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박대령의 성추행, 신고 후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 그리고 결국 조용한 무마. 이런 일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기명은 최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야, 박대령이 차기 준장 승진 후보라고 했지? 네, 맞아요. 그럼 누가 그를 밀어주고 있는 거냐? 글쎄요. 아마 군단장급 이상의 고위 간부일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덮어지려면 상당한 배경이 있어야 하거든요. 한기명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 조직 내부의 부패와 연결된 문제였어요. 민호야, 우리가 상대하는 게 생각보다 큰 조직일지도 모르겠다. 형, 정말 조심하세요. 이런 일에 깊이 관여하면. 그때 한기명의 핸드폰에 또 다른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 진행하시면 준장님도 따님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기명은 문자를 보고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야, 저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야. 형? 괜찮다. 나는 군인이야.
이런 정도의 위협에 굴복할 한기명이 아니야. 한기명은 그날 밤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알아낸 게 있어. 너만 당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지금까지 여러 여군들을 괴롭혀왔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아빠를 믿어라. 한기명은 전화를 끊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한기명이 피해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증거를 정리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의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집 앞에 낯선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평소 다니던 카페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한기명은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군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죠. 최민호와의 비밀 만남도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둘은 휴대폰 통화 대신 공중전화를 이용했고 만날 때도 매번 다른 장소를 선택했어요. 형,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제 쪽으로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최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압박? 회사 쪽에서 갑자기 군 관련 프로젝트 검토를 한다고 하네요. 보안업체 인가 재검토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한기명은 상대방의 조직력을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박대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세력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호야, 미안하다. 너까지 곤란하게 만들었네. 아니에요, 형. 이미 시작한 일이잖아요. 끝까지 해봅시다. 바로 그때 한기명은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었어요. 혼자서는 이 거대한 조직과 맞서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기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탐사보도 전문 기자 송민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송민우는 군 관련 비리를 여러 차례 보도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기자였어요. 김영 씨, 오랜만이에요. 갑자기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민우 씨,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했으면 해요. 둘은 조용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한기명은 송민우에게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보여줬어요. CCTV 삭제 로그,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과거 은폐 사례들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송민우는 자료를 살펴보면서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큰 사건이네요. 하지만 김영 씨, 이 일을 공개하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거예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테고요. 그래도 해야 할 일입니다. 제 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송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서 보도하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한기명이 언론과 접촉했다는 사실은 곧 상대방에게 알려졌습니다. 이틀 후 한기명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한기명에게 출석 요구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혐의는 군사기밀 유출과 명예훼손이었어요. 한기명은 요구서를 받아들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유출한 군사기밀이 무엇인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명확하지도 않은 혐의였거든요. 이렇게 나오는군. 한기명은 오히려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수연에게 벌어졌습니다. 수연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갑자기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가 내려온 것입니다. 사유는 부적절한 민원 제기와 군 기강 문란이었어요. 수연은 울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수연아, 겁내지 마라. 아빠가 해결해 줄게. 하지만 이러다가 저 정말 전역당할 수도 있어요. 한기명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딸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된 것 같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예상치 못한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기명의 예전 부하였던 김태호 대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한기명 전 준장님은 현역 시절에도 다소 무리한 면이 있으셨어요. 성과에 대한 욕심이 강하셔서 때로는 절차를 무시하기도 하셨죠. 김태호는 방송에서 한기명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번 일도 딸을 위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군 조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기명은 텔레비전에서 김태호의 인터뷰를 보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김태호는 한기명이 직접 키워준 부하였거든요. 어려운 시절 김태호의 가족까지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당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에는 연일 협박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이제 그만두세요. 더 이상 진행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따님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한기명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압박이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최민우도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갑자기 정부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직원들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형, 정말 미안해요. 더 이상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민우야, 고마웠다. 내가 도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한기명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송민우 기자가 보도 준비를 마쳤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한기명은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민우 씨, 기자회견을 열고 싶어요. 김영 씨, 지금 상황에서 기자회견은 너무 위험해요. 상대방이 어떤 수를 쓸지 몰라요. 그래도 해야 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어요. 한기명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어요. 비록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딸의 명예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기명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내일 기자회견을 열 거야. 아빠, 위험해요. 딸아, 아빠를 믿어라. 반드시 이길 거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밤 한기명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어요. 승부수를 던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거든요. 새벽 4시쯤 한기명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민호에게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형,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나올 수 있어요? 한기명은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최민호와 만난 곳은 24시간 운영되는 찜질방이었어요. 새벽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민호의 표정은 흥분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 대박이에요. 정말 대박이라고요. 무슨 말이냐? CCTV 영상을 찾았어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한기명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영상을 찾았다고? 네. 연회장에 보조 녹화 시스템이 있었어요. 메인 CCTV는 지워졌지만 보조 시스템은 자동으로 백업되면서 남아 있었거든요. 최민호가 노트북을 꺼내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흐릿하긴 했지만 연회장의 한 모서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박대령이 수연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한 거냐? 연회장 관리업체 직원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한 달 후에 삭제될 예정이었는데 마침 시스템 업데이트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한기명은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수연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거든요. 민호야, 정말 고맙다. 이제 진실을 증명할 수 있겠어. 형, 그런데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한기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카드를 얻은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한기명은 바로 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연아, 아빠다.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CCTV 영상을 찾았다. 내가 당한 일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 수연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이제 진실을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수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빠,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왜 그런 말을 하냐? 어제 부대에서 저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조용히 하면 저는 그냥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 준다고요. 한기명은 상대방의 교활함에 분노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수연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수연아, 그건 속임수야. 지금 물러서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하지만 아빠까지 힘들어지잖아요. 저 때문에. 딸아,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해. 수연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아빠 뜻을 따르겠어요. 그날 오후 한기명은 송민우 기자와 함께 기자회견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상 자료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확실한 승부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자회견 시작 2시간 전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기명에게 익숙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기명아, 나 강철민이야. 강철민은 한기명의 사관학교 동기로 현재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철민아, 웬일이야? 기명아, 지금 하려는 일 그만둬라.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진 영상, 우리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걸 공개하면 군 전체가 타격을 받아.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떤데 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겨. 한기명은 황당했습니다. 철민아, 너까지 이런 말을 하냐? 기명아, 내 딸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해 줄게. 박대령은 좌천시키고 수연이는 좋은 보직으로 옮겨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덮어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 기명아, 현실을 봐라. 내가 이기더라도 너와 수연이가 군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 조용히 해결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야. 한기명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동기마저 자신을 막으려 한다는 사실에 씁쓸했어요. 기자회견장에 도착했을 때 한기명은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수연도 있었습니다. 수연아, 왜 여기에? 아빠 혼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함께 할게요. 한기명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함께 싸울 때가 온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기명은 마이크 앞에 서서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한기명 예비역 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딸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기명은 차근차근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박대령의 성추행,
조직적인 은폐, 그리고 피해자들이 받은 2차 가해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한기명이 CCTV 영상을 공개하는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대령의 행동이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제 딸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들도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묵살되었어요.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자회견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했고 인터넷에서는 한기명을 지지하는 여론이 들끓었어요. 하지만 한기명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부터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한기명의 휴대폰에는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론사, 시민단체,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가족까지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기명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에 당황스러웠어요. 아빠, 인터넷 보셨어요? 수연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한기명, 박대령, 군 성추행 등의 키워드가 줄줄이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들도 대부분 한기명과 수연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아버지다. 이런 일이 또 있었구나. 군대 적폐 청산해야 한다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좋은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군 기강회의, 개인적 원한으로 조직 전체를 매도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었죠. 기자회견 다음 날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에서도 이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긴급히 국정감사질의 사항에 이 건을 포함시켰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본 한 사람이 한기명에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한기명 준장님이시죠? 저는 연회장 관리업체에서 일하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셨죠? 송민우 기자님을 통해서요. 사실 제가 그날 연회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조 CCTV 말고도 다른 증거가 있어요. 한기명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증거요? 네. 사실 그날 박대령이 문제를 일으킨 건 한 번이 아니었어요. 다른 여군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 다 봤어요. 박성호는 자신이 그날 목격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대령이 여러 여군들에게 불쾌한 농담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이었어요.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제가 말해봤자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준장님이 용기를 내셔서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증언이 박성호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본 후 용기를 낸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연회장에 참석했던 다른 군인 가족들, 그리고 과거 박대령에게 피해를 당했지만 숨어있던 피해자들까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기명은 이런 변화에 놀랐습니다. 자신이 먼저 용기를 냈더니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반대편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사흘 후 박대령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한기명 전 준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박대령은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날 연회장에서 수연 중위와 인사를 나눈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오해가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박대령의 변호사도 나섰습니다. 제공된 CCTV 영상만으로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인사나 격려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박대령 측은 한기명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한기명과 박대령 사이에 업무상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 동기를 의심받게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때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특별 취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박대령의 과거를 깊이 파헤쳤어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박대령이 지난 10년간 여러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총 9건의 성희롱,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의혹들이 모두 은폐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전출되거나 전역했고 박대령은 오히려 승진을 거듭했어요. 프로그램에서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도 공개했습니다. 군 내부에서 일하는 한 간부가 얼굴을 가리고 나와서 증언했어요. 박대령의 문제는 군 내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고위 간부들과 인맥이 좋아서 계속 보호받았어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죠. 이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은 완전히 한기명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기명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고 온라인에서는 박대령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어요.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긴급 질의를 요구했고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을 받게 되었어요. 국방부 장관님,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 내부 성폭력 신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당황스러워하며 답변했어요.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군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서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성폭력 근절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어요. 박대령은 결국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군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과거 은폐되었던 다른 사건들도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기명은 이런 변화들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딸 하나를 지키려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줄은 몰랐어요. 수연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아빠, 제가 용기를 낸 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해요. 그래, 딸아. 너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 거야. 하지만 한기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지속되는 것이었어요. 박대령에 대한 군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박대령은 성추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은폐되었던 다른 사건들도 모두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한기명은 아침마다 하던 산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비역 군인 정도로 여겼다면 이제는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한준장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기명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수연은 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대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을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동료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특히 여군들은 수연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연 언니 덕분에 우리도 당당해질 수 있게 됐어요.
후배 여군 하나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부당한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가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수연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었어요. 그런 수연이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죠. 아빠, 저 인사가 대신 국방인권실무관으로 자원하려고 해요. 인권실무관? 네. 군 내부 성폭력 신고 접수하고 조사하는 일이에요.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한기명은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피해자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으로 성장한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좋은 생각이다. 너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수연의 지원서는 곧바로 승인되었습니다. 군 수뇌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거든요. 한편 김소희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연의 승리를 본 후 용기를 낸 김소희는 자신이 당했던 일에 대해 재신고를 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고 김소희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김소희는 치료를 받으며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박대령의 재판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워낙 증거가 명확했고 여론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박대령 측에서도 더 이상 변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한기명이 처음 용기를 낸 것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킨 것이었죠. 피고인 박종민은 직권을 이용하여 부하 여군들에게 성추행을 가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판사의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이는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중대한 범죄입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하며 군에서 전역 처분합니다. 박대령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동안 그를 비호했던 고위 간부들도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제도적인 개선이었습니다. 군에서는 성폭력 신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어요. 익명 신고가 가능해졌고 피해자 보호 장치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는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한기명은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웠습니다. 딸 하나를 지키려고 시작한 일이 전체 군 조직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어느 날 한기명은 예전처럼 산책을 하다가 작은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몇 달 전에 치열했던 싸움이 꿈만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빠, 오늘 첫 근무 잘 마쳤어요. 힘들지 않았니? 조금 힘들긴 했지만 뿌듯해요. 오늘도 신고를 접수받았는데 예전 같으면 묻혔을 일들이 이제는 제대로 조사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한기명은 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도요. 아빠가 용기를 내주셔서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전화를 끊고 한기명은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기명의 마음은 해가 뜨는 것처럼 밝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기명은 작은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에 글을 썼어요.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CCTV보다 강한 건 딸의 눈물이다. 그 종이를 지갑에 넣으며 한기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평온한 은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용기 있는 아버지의 고발로 시작된 군 내부 변화. 성폭력 신고 200% 증가. 기사는 한기명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 시작했고 가해자들도 처벌받게 되었어요. 한기명은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수연은 이제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것이 한기명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